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해운물류 사업 HMM이 지금 호황기를 맞았답니다. 저번에도 물류가 만선으로 퍼펙트 출항도 했고 예. 지금 운송 실적이 억수로 좋다 카던데 예.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긴 줄 알았는데 사실 물동량이 너무 많아가 오히려 문제가 생겼답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갖고 지난 4월부터 운임료가 자꾸만 올라가 지금 폭등했다는데 예. 운임료가 너무 비싼데도 안 낼 수가 없다 보이 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답니다.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명대 국제물류학과 우종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HMM 지금 호황기를 맞아가지고 운송 실적이 아주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요? 굉장히 좋습니다. H&M이 24,000TEU급 초대형 선박을 투입한 아시아 유럽 항로는 적재율이 95%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거의 만선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선박 운송 능력이 부족한 아시아 북미 항로는 추가로 투입을 3척을 투입하면서 이 역시 만선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의 호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HMM 같은 경우 10년 동안 적자였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까? 금년에 H&M은 흑자 전환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일단 아시아 북미, 아시아 유럽 항로 등 주요 원항 항로에 운임이 크게 인상돼서 금년 3, 4분기 영업이익이 약 3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2, 4분기에 2배가 넘습니다. 예. 더욱이 4, 4분기도 계속 강세가 유지될 거로 예상돼서 예. 금년은 흑자폭이 커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서 운임이 올라가면 뭐 HMM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인데 부산이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폭등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좀 운임이 얼마만큼 올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전 세계적인 운임은 이제 상해 운임 지수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네. 이게 2019년도에 평균적으로 811포인트였는데 금년 11월 첫 주의 운임 지수가 1469포인트였습니다. 즉 작년 평균 대비해서 81% 정도 인상된 거니까요.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고요. 또 시장적으로 보면 상해 미서부 항로가 153% 정도, 그리고 상해 미 동부 항로는 76%, 그리고 상해 유럽 항로는 약 4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2000년대 초에 굉장히 큰 운임 폭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운임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부산에서는 외국적 선사들이 이제 수익성이 높은 중국 쪽으로 자꾸 이제 그 운송 능력을 확대시키면서 오히려 부산에 이제 운송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운임 상승률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요는 한편에서는 이제 뒤에 말씀하시는 거는 부산에서 중국 가는 배는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가는 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운임폭이 폭등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여기서 유럽 가는 거, 여기서 미국 가는 거. 그러니까 맞습니까? 중국에서 화물이 많으니까 외국적 선사들이 중국에서부터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운송 능력을 전이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부산에서는 이제 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부산에서 출발하는 것, 아예 출발하는 그런 화물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국적 선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면 계속 뭐 내년에도 운임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운임이 폭등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지난 3, 4분기부터 이제 전기선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깨진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전기선사들이 금년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상 운송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주요 항로의 이제 운송 능력을 감소시켰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공급이 감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수요 측면에서 3, 4분기부터
굉장히 예상과는 달리 운송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됐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운송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움직이질 못하고 그런데 이제 함으로 특히 움직이니까 그죠? 특히 3, 4분기는 예. 이제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신년 예. 이때 상품이 이제 집중적으로 수입이 되는 시기라서 화물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운송 능력이 부족해지니까 운임이 이제 급등하게 된 겁니다. 아유, 그래서 예. 이제 글로벌 전기선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3, 4분기부터 운송 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는데 예. 조금 늦은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수요 증가율을 커버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 4분기에 급속하게 운임이 폭등하기 시작했고요. 예. 이런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바로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그 이런 중에 또 한진해운도 파산해가지고 더 또 공급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물론 영향을 받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는 뭐 대내외적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한진해운이 파산한 시기가 예. 한진해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모든 회사가 어려웠을 텐데요. 예. 이제 중국의 코스코라는 회사가 OCL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뭐 하팡로이드가 UASC를 합병하는 등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파산하거나 M&A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전기선사들이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게 됐고요. 이것이 이제 금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니까 예. 각 항로의 운송 능력을 감소시킨 그런 원인이 된 겁니다. 예. 사실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거꾸로 대내적으로 한진해운의 파산과 함께 해양수산부가 해운산업 재건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예. 24,000 TU급 초대형 선을 투입하는 등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런 것이 시장 변화와 일치하면서 오히려 이제 H&M은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운 산업을 재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위기가 기회가 됐다. 그렇죠. 다른 데는 코로나19 때문에 수요가 줄겠거니 해서 자체적으로 줄였는데 우리는 타임테이블대로 그냥 갔는데 딱 코로나19 시기가 되는 바람에 H&M이 굉장히 높은 운임으로 만선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한진해운도 이런 시기를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비싸도 그냥 뭐 한진해운 안으로 외국 선사들의 배 다 이렇게 대선이라고 이제 다 빌려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배는 비어서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H&M 입장에서도 이걸 배를 늘려야 되나? 아니면은 이걸 이대로 유지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운임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운임이 떨어질 것이냐, 시장 균형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을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예. 또는 구조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시각은 지금 이제 전기선 해운 시장에 예. 운송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 상승을 커버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이고요. 예. 일시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선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송 능력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H&M도 한진해운의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과도한 투자는 지금 좀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H&M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지금 뭐 이제 흑자가 나고 있는 걸 잘 유지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운임이 오르니까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예. 특히 이제 부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 시즌 수출량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제 선박을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들 특히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한 기업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시더라도 네네. 12월 초에 이제 상품이 미국에서 다 이제 진열이 돼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제 다 광고도 하고 매출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운송 기간이 보통 이제 한 뭐 20일, 30일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선적이 돼야 예.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회의가 좀 열렸다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배를 늘리고 나중에 또 일시적이라면 이 배를 늘린 상태에서 또 원활하게 줄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네네. 선사와 그 중소기업 간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 되는데 뭐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 이제 10월 말에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선주협회가 예. 중소수출기업과 해운선사 간의 상생을 위해서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 먼저 이제 선석 공간, 그러니까 배를 먼저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협력 그리고 장기 운송 계약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해양수산부는 이제 장관 주재로 정기선사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예. 특히 이제 해양수산부는 일부 이제 외국 선사가 운임 상승이 되니까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운임을 낮게 책정을 했다가 예. 이것을 이제 운임이 오르니까요.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파기하면은 그래서 이런-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위약금 내겠다 이거네요. 지금 워낙 운임이 높아지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런 불공정 거래를 감독하겠다라는 의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사실 정부는 이제 해상 운임이라는 것은 국제 시장에서 발생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 거래를 막고 이제 국적선사들이 먼저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H&M도 중소벤처기업 진흥협동공단과 한라인을 개설을 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연결하고 이거를 진행하는 이런 협력 체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올해 국적선사인 H&M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고 또 새로운 선박도 출항을 시키고 이 과정에서 이제 중소기업과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일단 보인다는 거는 야, 이 국적선사가 진짜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특별한 사항 있으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명대 국제물리학과 우종균 교수였습니다.